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가 시작된다 라는 육아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이 공부 잘하는 거 누구나 원하시죠? 이 책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누구나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까? 이게 바로 엄마 공부가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무려 세 아이를 영재로 키웠어요. 셋 중에 하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도 아이 하나만 키웠으면 잘 키웠을 텐데,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아이에게 막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영재로 만들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의 여러 번의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사교육 거의 없이 영재로 키워냈어요. 궁금하죠, 그 비결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엄마 공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영재로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가 국제고, 과학고 이런 곳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어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1,500권이 넘는 육아서를 읽었다. 개성이 달랐던 새 아이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육아 방법을 찾게끔 했다. 그래서 새 아이가 다 달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1,500권이나 육아서를 읽었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어요. 자, 아이가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아서 공부를 잘했겠지. 원래 똑똑했겠지. 사교육비도 뭐 거의 안 들였는데 아이가 잘하는 거는 그냥 아이가 타고났겠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이 아이들은 공부보다 노는 걸 훨씬 좋아하는 아이였고, 물론 책 읽는 거 좋아했지만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고 둘째, 셋째 이렇게 책을 많이 밑으로 갈수록 많이 안 읽었대요. 그런 배경도 있었고,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자다가 밤 10시쯤 눈을 떠서 한참 울었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밥 먹고 조금 자고 일어나니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어. 엄마, 나 슬퍼. 오늘 못 놀았단 말이야. 놀아야 되는데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어. 어떡해. 나 놀고 싶어. 이 말을 중학교 때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걱정이 됐대요. 중학생이 막 계속 놀고 싶다고. 그러니까 둘째 아이 6학년 때 일이었대요. 6학년 8월부터 하루에 3권씩 엄청나게 짧은 영어책을 집중 듣기 1권, 읽기 2권 이렇게 했대요. 나름대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 거예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짧은 이 영어책은요, 한 페이지에 4단어에서 7단어로 이루어진 한두 문장이 끝인 10페이지가 안 되는 책. 대충 어떤 책인지 알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정도, 1단계는 아니구나, 한 2단계, 3단계 정도 되는 그런 책이겠죠. 그런 거 읽는데 어느 날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영어책을, 되게 두껍고 글씨가 많은 영어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엄마, 그 책이 길긴 하지만 되게 쉬워. 내가 집에서 읽는 영어책 수준이랑 똑같아. 아이는 영어책 두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둘째 아이한테는, 우리가 보통 둘째나 셋째나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많은 엄마들이 첫째한테 되게 올인을 많이 하고 어떤 좋은 교육이나 그런 것도 첫째한테 많이 하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없었던 둘째 아이는 무엇을 해야도 진심으로 기뻐서 나도 모르게 와, 대단하다, 멋져, 우리 현지 최고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하지만 전교 1등을 한 첫째 아이에게는 기특하네, 우리 연수 수고했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 말 내면에는 그래, 이번에도 1등을 했구나, 그럼 당연하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널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라는 무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엄마들이 첫째가 뭘 잘해오면 그래,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너 하나 끼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래요. 밑에 갈수록 별로 이렇게 첫째에 비해서 해준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애기 더 어린 동생들이 하면 칭찬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도 엉엉 울더라고요. 왜 엄마는
동생들은 뭐 이만큼만 하면 칭찬해주는데 왜 자기한테는 뭘 해도 칭찬하지 않네요. 자기가 훨씬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칭찬을 안 해? 라고 얘기했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칼빛의 육아서를 읽었대요. 이건 제가 리뷰한 책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거기에서 칼빛애가 아들의 우수함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나무인으로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잘할 거 염려가 되어서 부모라도 아이의 기특한 부분을 칭찬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대요. 그런 내용이 있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나 싶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인성이 나쁘고 아이가 막 잘난 척을 하게 될까봐 아이의 영특한 면을 칭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16년 후에 깨달았대요. 엄마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고 때로는 자화자찬, 때로는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상도 타고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멋진 성취를 이뤄나가는데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는 더 뛰어나야겠구나,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전교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면서도. 칭찬을 안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현지라는 이 아이가 수학 시험? 어디에 시작하면요? 영재원 학원 막 이런 걸 다니면서 과학고 입시를 하는데 이제 과학고 입시 준비를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대요. 긍정적인 힘을 주는 이미지 트레이닝. 자, 계속 이미지를 그려봐. 이미지를 그려보겠대요. 수학 선생님께서 현지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야. 바로 찾고 있던 아이인 거지. 근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 곤란하니까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을지도 몰라. 그 표정에 속지 말고 넌 계속 넣어다오면 돼. 그 다음에는 과학 선생님이 너와 대화를 나눌 거야. 근데 딱 네가 공부한 부분을 물어보시네? 완전 땡 잡은 거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기 전에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이 아이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게. 이 아이를 별로야 떨어뜨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게. 숙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 제가 우리 아이들 숙제를 안 하니까 막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봤어요. 세 아이 모두 영재원에 합격하고 국제고 과학고라는 특목고에 진학하다 보니 사람들은 종종 나와 아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한다. 많은 오해 중 한 가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해봐야 먹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일찍 자라고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엄마 말을 잘 듣거나 알아서 척척하거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돌을 닦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썼대요. 상대적으로 책을 읽은 양이 적어서인지 역사나 사회, 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며 시험 기간에 속상해한 적이 있대요. 그때 우유팩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우유팩을 잘라서 전문 용어들을 우유팩 카드에 검은 매직으로 썼대요. 그 다음에 그 카드를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이나 학교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차례씩만 읽어보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노출하는 거죠. 그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가 학습 계획표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한번 볼까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만든 학습 계획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쁘죠? 근데 이제 세 아이잖아요.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언니들은 목표가 좀 이렇게 좋잖아요. 공부도 좀 더 많이 할 테고. 그러니까 둘째나 이렇게 막내 같은 경우도 양을 채우려고 나도 좀 많은 리스트를 하려고 되게 공부도 아닌 되게 우스운 그런 목표도 막 집어넣었대요. 여기 보면은 미드 혹은 영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퍼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제타 스톤, 뭐 푸르미 영어 캠프, 엄마랑 파닉스 단어, 책 읽기 한 권에서 3권, 뭐 이렇게 간단한 목표. 보면 책 읽기 한 권, 이런 로제타 스톤, 영어 흘려듣기, 예습, 복습, 집중 듣기, 최상위 수학, 학교 숙제, 엄마 숙제, 영어 받아쓰기, 이런 거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작게 잡아주려고 엄마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목표를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웠다는 얘기가 이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 이제 아무도 없게 된 거죠. 아빠도 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하니까. 그때 아이가 조금씩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그때 한 3년 정도 첫째 아이 사춘기 겹치면서 막내 아이를 챙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대요. 근데도 여러분 결국엔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되게 좀 잘 가고 지금 성적이 계속 점점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휴대폰 게임 좀 해도 그 인생이 막 망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중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만의 방법. 카카오톡으로 엄마의 마음을 전했대요. 어제 네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책 속의 내용을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채팅방이라는 게 있대요. 보면은 이렇게 이런 채팅방이 막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몇 월 며칠은 뭐 자기 생일인데 파티를 몇 시부터 할 거고 뭐 뭘 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요. 그리고 밤 12시가 지나고 나면은 그 과학고에 입학한 둘째 아이에게 그 과학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대요.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도 막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고 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좀 어려웠는데 관련된 기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엄마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관련 이야기, 과학 뉴스 같은 걸 보내면은 아이가 기숙사에 와서 밤 12시 이후에 이게 읽어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이에요. 퐁퐁 터지면서 이렇게 점수 올라가는 거 뭔지 알겠어요. 자, 캔디 크러쉬를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엄마의 영혼을 빼앗아 갔대요. 게임을 하느라 강연 준비도 미루고 책 쓰는 것도 미루고 게임을 하는 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웃기죠? 원래는 아이가 여기에 빠져서 엄마가 걱정해야 되는데 엄마가 더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걱정할 지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서로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런 해야 할 일 먼저 해야겠다라는 거를 함께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참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기프티콘 쏘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친구랑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갈 때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어, 친구랑 케이크 먹어 이렇게 확 쏴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 진짜 멋지다. 서프라이즈 하니까 엄마 최고야 이런 반응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과 진로 찾기. 꿈이 없어요. 내 꿈은 뭘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방황을 하죠. 어느 날 첫째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자, 그때부터 같이 진로를 찾았다고 합니다.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 내신 정시 비중이 어떤지, 현재 성적에서 뭘 더 신경 써야 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개인 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만나게 되어서 질문도 막 나누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꿈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조언. 대부분이 꿈이 없죠. 저는 지금도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앞으로 뭘 하지? 5년 뒤에 뭐 하지? 1년 뒤에 뭐 할지는 알겠어요. 근데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꿈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자, 그 방법을 몇 가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세 아이 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꿈을 찾고 있는 중이겠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진로를 하나 정해 그 분야를 탐색한다. 평생을 가져갈 진로가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만 정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원하는 분야를 탐색한다. 한 권으로 보는 그림 직업 백과라는 책을 보면서 아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작가에 대해 찾아봤대요. 요즘 직업 만화에 대한 책, 직업 만화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좋겠죠. 아이의 관심사를 한 곳에 모으거나 스크랩한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나 회사를 찾아본다. 대학별 사이트에서 무슨 과가 있는지 전공을 찾아본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로 학교 밖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직업의 우리 폭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걸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영재로 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놀이. 이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 놀이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뭐 쌀 뿌리기 놀이, 막 실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만들고 막 이런 걸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놀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는 줄 알았대요. 아, 이렇게 놀면 되는 거예요. 책도 쓰셨어요. 그 놀이에 관련된 책도. 그런데 나중에 알았대요. 아이와 놀아주기 힘든 마음이 있었다, 엄마에게. 놀이 워크샵을 진행하다가 어떤 분이 풍선을 크게 불다가 빵! 하고 터트려 버렸대요. 뭐 그럴 수 있죠. 풍선이 약할 수도 있고 크게 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 옆자리에 임산부 어머님이 계셨고 그분 풍선 터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예, 저도 되게 많이 놀래요. 풍선 터진 소리 들으면. 임산부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뭐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음 수업을 이어갔는데 잠시 후 풍선을 터뜨린 어머님이 밖으로 나갔대요. 한참 뒤에 돌아오신 그분이 워크숍 말미에 말씀하시길 풍선을 터뜨린 순간부터 귓속에서 친정엄마의 말들이 쏟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도대체 네가 잘한 일이 뭐니? 답답하다 답답해. 그렇게 칠칠치 못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절에서 사랑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와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임산부도 놀라게 했으니까 막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근데 엄마가 너는 칠칠하고 너는 뭐 하려고 하니? 막 이런 비난. 그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어린 시절에 부모가 놀아준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떠오르니까 내 아이와 신나게 재밌게 깔깔대면서 풍선 터졌으면 그냥 재밌다 웃고 끝나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에 비난당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의 종류와 수준은 아이가 결정한다. 다들 책 많이 읽으면 좋다, 독서력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아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아이를 외가댁에 보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집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읽기 습관을 잡아줄 여유가 없었는데 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외가댁을 갔다가 오니까 몇 년간 스스로 거의 책을 찾지 않았대요. 그런 막내 아이가 가끔씩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왔는데 첫째 아이가 읽고 있던 글자가 엄청 많은 책, 그리고 엄마가 읽는 육아서였대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막내 아이에겐 육아서 어휘가 만만치가 않은 데다 읽어줘도 이해할 수 없을 내용의 책들을 왜 자꾸 가지고 오는가 싶었다. 나도 읽어주기 힘들고 아이도 이해하지 못할 책을 읽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막내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한 페이지 정도 읽어주다가 핑계를 대면 자리를 떴다. 나중에 깨달았대요. 이 아이에게 낮은 단계 책, 쉬운 책을 줬더니 집중하지 않고 가버렸대, 얘가. 재미없으니까. 한참 후에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책의 수준과 종류는 아이가 결정하는 것이다.
엄마의 좁은 기준 속에 아이를 넣어두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림으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은 온전히 내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아이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육아법이다. 숙제를 해라, 뭐 공부를 해라, 뭐 학원을 다녀라 이렇게 강요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기다릴 줄 알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함께했던 그 엄마의 이야기. 예. 그래서 아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 그리고 아이에게 많은 사교육을 시켜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가 막 따라다니면서 막 공부를 시켜야지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걸 통해서 엄마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 저희 스승님이신 푸르미닷컴 최희수 대표님이 추천사도 써주셨고요. 서한정 작가님 워낙에 또 이 분야 유명한 프로 강사기도 하시죠. 이 책을 제가 10권을 이벤트 할 테니까 댓글 참조해서 이벤트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